안녕하세요. 아카이브의 안대진입니다. 이번 시간에 RSR CPF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아톰 튜토리얼 다시 보여드리는데, 아까 알사드지 할 때 나왔던 그림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아까 알사드지 해보고 입수 기록이라는 거 해봤잖아요. 입수 기록 먼저 만들고 그걸 알사드지로 이렇게 상속받아서 만드는 것까지 해봤는데, 이번에는 ISR CPF, ISDI 이렇게 두 개 해볼게요. ISR은 뭐냐면 개인이나 단체, 가문 이런 레코드 만드는 거고요. ISDN은 기록물 소장 기관, 아카이브 정보 등록하는 건데 요거 두 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톰에는 오소리티 레코드가 ISR CPF 그리고 아카이브 인스티튜션 기록 소장 기관이 ISD입니다. 바로 만들어 볼게요. 일단 검색을 해볼까요? 오소리티 레코드 클릭하면 여기 아까 제가 만들었던 김수영 시인 이름이 보이죠? 클릭해보면 김수영 이름만 있네요. 이걸 좀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에디트 눌러서 어, 식별 영역 타입 오브 엔티티 이 지금 김수영이라는 이 레코드가 인물인지 기관 단체인지 뭐 이걸 나누는 건데요. 이거 누가 영어로 저는 거 할게요. 그냥 펄슨이라고 하고 패럴 폼스 오브 네임 보면 아마 어 사람에 따라 아니면 단체 같은 경우 기관의 경우 특히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막 이런 옛날 이름도 있고 대표 이름이 여러 가지인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영문 이름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는 김수영의 여러 가지 이름 이를테면 호라든지 뭐 다른 표현형의 이름들을 여기다 뭐 필요하다면 쓸 수 있습니다. 김수영 시인 호가 있나요? 어, 잘 모르겠네요. 일단 넘어갈게요. 이런 걸 여기다 하는 거고 한자로 된 김수영 뭐 그런 것들 여기에 넣어도 됩니다. 디스크립션 에어가 그 데이터 오브 익지스턴스 이게 아마 아까 몇 년생이라고 하셨죠? 제가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김수영 1921년생 1921년부터 데이터 오브 익지스턴스니까 몇 년까지? 1968년까지 1968년까지 히스토리 여기에 바이오그래피 같은 거 하면 되죠. 만약에 이게 단체나 기관이라고 하면 연역 쓰면 되는데 개인의 연역이라고 하면 바이오그래피잖아요. 음, 위키백과 한번 가볼게요. 여기 있는 걸 긁어서 생일을 간단히 음, 요 정도네요. 좀 길긴 한데 이걸 붙여볼게요. 근데 너무 기니까 조금 편집을 해볼게요. 음, 이런 거 빼고 이 정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어, 히스토리 개인 프로필은 이 정도 쓰고 장소 김수영 시인과 관련된 어떤 장소가 있다고 하면 어, 일본 일본 도쿄와도 관련됐네요. 경성 일본 일본하고 관련이 있네요. 도쿄 종로구에서 태어나셔서 도쿄 서울 이 정도 쓰면 될 것 같고 리걸 스테이터스 이거는 주로 개인 말고요 기관에 해당해요. 만약에 어떤
공공기관이다, 법령에 의한, 아니면 무슨 위원회다, 뭐 이런 거 할 때 무슨 법령에 의한 조직의 어떤 지위 같은 걸 쓰는 거고, 여기는 개인은 상관이 없고, 기능 이것도 단체에 해당되는 거고, 어떤 의무 이것도 단체 기관, 이거는 내부 구조, 단체의 경우 조직도 여기 붙여놓으면 되고요. 가문의 경우 가게도 붙여놓으면 되는데 지금 개인이라서 필요가 없습니다. 제너럴 컨텍스트, 여기 어떤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역사적 어떤 맥락, 뭐 이런 걸 넣으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넣을 수 있겠죠. 릴레이션십 세어리어 관련 영역으로 넘어가 보면 김수영과 관련된 인물 정보를 여기 추가하는 게 나오네요. Related Corporate Body, 관련된 어떤 단체나 인물이나 가문, 몇 개 생각이 나요. 연세대학교에서 강의도 하셔서 연세대학교도 생각나고, 아까 졸업한 선림고등상업학교도, 도쿄 상과대학 뭐 이런 것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배우자 김연경님 요분 정도는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김연경님은 김수영 시인의 기록을 얼마 전에 연세대학교 윤동주기념관에 기증해 주시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예 관련된 분 한 분 등록을 해볼까요? 김현경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안 나오죠? 등록된 적이 없죠. 이분 잠깐만요. 김현경, 여기선 등록이 안 되네요. 바로 등록이 안 되고 미리 등록을 하고 와야만 되네요. 이건 조금 이따 해보고, 액세스 포인트, 주제 액세스 포인트, 어떤 주제 분류 체계 같은 게 있다고 하면, 아까 우리가 문화겠죠. 이 주제 분류 여기에도 해도 돼. 이분의 시도 아까 만들었죠, 주제. 이런 거 또 다른 게 있으면 여기 추가할 수 있고, 장소, 도쿄, 누가 등록해 놓은 게 있네요. 서울도 있네요. 이게 두 곳 장소도 어떤 장소 분류 체계, 주제 분류 체계로 접근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고, 직업, 오큐페이션이 뭐죠? 오큐페이션? 개인일 경우 오큐페이션이 직업으로 봐야 되겠죠? 시인이라고 해볼까요? 시인, 문학가 이 정도 될 것 같고, 컨트롤 에어리어, 예를 들면 오소리티 레코드 아이덴티파이면 어떤 단체 기관 코드 같은 게 있다고 하면 뭐 이런 거 넣는 데인데, 개인은 코드가 없죠. 여기도 개인에 해당되는 건 별로 없네요. 스테이터스, 지금 이 점거 레코드의 상태, 지금 초안 상태, 대충 그냥 초안만 쓴 정도, 레벨 오브 디테일도 미니멀 정도만 쓴 정도, 아니야, 미니멀보다 좀 더 했죠. 한 부분 이렇게 좀 제대로 썼고, 이 레코드를 만든 날짜 2023년 07월 18일, 이날 드래프트죠. 초안. 나중에 만약에 새로 작성을 한다면 2024년 2월 1일 날 보완, 뭐 이런 식으로 밑에 쭉 붙이면 되죠. 이런 식으로. 랭귀지, 한국말 썼죠 지금. 정거 레코드 한국말로 돼 있죠. 이런 거 스크립트가 혹시 있으면, 그리고 이 김수영 정거 레코드를 작성할 때 어떤 참조 자원, 위키백과 맞죠? 우리 위키백과 김수영 이렇게 링크도 아예 넣어주고요. 메인터너스 노트, 이 레코드의 어떤 관리와 관련된 사항, 요게 다네요. 세이브 누르고
네, 바로 저장이 됐죠. 근데 위에 노랗게 뭔가 얼러트가 떴어요. Your actor has been updated. 김수영 정보가 업데이트 됐고, being updated asynchronously. Check the job skill page for status and detail. 이게 뭔 소리래요? 이거는 지금 다루지 않을게요. 하여간 김수영 정보 레코드를 보면 김수영이라는 레코드인데 타입 오브 엔티티는 펄스는 사람이고요. 21년부터 68년생까지 사셨고, 뭐 개인 바이오그래피, 그리고 주제 분류, 장소 분류, 직업 분류 뭐 이런 거 있죠. 아까 제가 링크 넣은 거 하이퍼링크도 자동으로 되네요. 이런 거 참조해 볼 수 있게 됐고, 근데 이제 아쉬운 거 하나 있죠. 정보 레코드로 가보면 이런 분들은 사진이 다 있어요. 보기 좋죠. 김수영 시인도 사진 있으면 좋겠죠. 그냥 제가 위키백과에 있는 사진이 혹시 있나? 여기는 없고, 그러면 이 사진을 그냥 한번 가져와 볼까요? 이미지 주소 복사 해서 여기 김수영 레코드에다 그냥 붙여주면 되겠죠. 붙여줄 때 링크 디지털 오브젝트 하면 돼요. URL로 붙일 수도 있네요. 파일 첨부해도 되고, 근데 URL이 .jpg, .png로 되어 있지 않은 URL 작동을 하려나 모르겠네요. 안 되죠. 이런 거는 좀 변형된 암호화된 URL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링크 주소, 이미지 주소 복사 다시 붙여 넣어보면 웹피네요. 요건 될 것 같아요. 다시 붙여놓고 크리에이트 됐는데 문제가 있죠. 지금 왜 이런 이미지 모양이 뜨냐? 웹피가 새로운 포맷이거든요. JPEG, PNG 뭐 이런 거 말고 좀 요즘 나온 포맷이라서 아톰에서 자동으로 인식을 못하는 것 같은데, 요걸 인식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일단은 제가 귀찮으니까 PNG 파일을 만들게요. 맥북에서 캡처하면 PNG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파일을 그냥 첨부할게요. 액세스 카피, 디지털 오브젝트 지워버릴게요. 자, 오브젝트 지워버리고 다시 링크 디지털 오브젝트 하는데 파일 선택해서 지금 다운로드 있어요. 요거죠. PNG 이미지 크리에이트 하면 그렇죠. 잘 됐죠. 김수영 시인의 그 썸네일이 생성이 됐고, 다시 정보 레코드로 가보면 김수영 썸네일 보이고 펄슨, 생물연, 바이오그래피 이렇게 나오죠. 좋죠, 보기? 이게 이제 ISR CPF예요. 여기 보면 사람 모양 있죠. 정보 레코드라는 표시고, 지금 아톰 요 테스트용 아톰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1007명의 아니면 1007건의 개인이나 단체가 등록이 돼 있네요. 다른 문구 한번 보면 나카나 미츠코 뭐 이런 분 보면 어더 폼스 오브 네임, 요거 패럴 폼스 오브 네임, 한글로는 나카하라 미츠코, 영어로는 미츠코 나카하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미츠코 이런 다른 형태의 어더 폼스 오브 네임 이런 것도 다 등록이 돼 있네요. 요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이 인물 번호까지도 이렇게 식별 번호로 만들어졌네요. 이건 전진과 여성인권 아카이브에 있던 레코드를 여기 아톰으로 한번 가져와 본 것입니다. 근데 아까 하려다 만 게 있어서 그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게 뭐였냐면 김수영 시인의 부인 김연경 여사를 관련 인물로 넣어주는 거였죠. 다시 에디트 눌러서, 이게 어디 있었더라? relationships area 여기니까 김연경 여사를 먼저 등록을 해야 되겠네요. 김연경이라는 이름이 안 보이죠? add authority record 하면 ISR
템플릿이 나오죠. 메타데이터 템플릿 항목이 나오고 이름을 김현경 이렇게 하면 되죠. 등록한 적이 없으니까. 이분은 누구냐면 이런 거는 나중에 넣고요. 설명만 좀 바꿔. 바이오그래피가 어딨나. 히스토리. 타입 오브 엔티티. 이분도 펄슨이고요. 여기에다 그냥 쓸게요. 김수영 시인의 아내. 여기에서 릴레이션십을 잡아줘도 되죠. 근데 저는 다시 저기서 할게요. 김수영 시인에서 여기 에디트 누르고 릴레이션십 에어리어에서 관련된 인물이 한 명도 등록이 안 돼 있어요. 한 명만 김현경 치면 되죠. 그러면 이미 등록된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롭다운 항목에 표시가 되고 이걸 클릭하셔야 돼요. 이걸 클릭하지 않고 바로 그냥 엔터 때려버리면 김현경이라고 하는 동명이인이 등록됩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김현경을 드롭다운해서 클릭하시고 카테고리 오브 릴레이션십 어떤 관계냐 이 두 분이 패밀리죠. 하이어라키컬은 상사와 부하 같은 어떤 계층 구조 이런 관계일 경우 템포럴은 일시적으로 어떤 일시적인 관계 어소시에이티브는 동료 관계 템포럴은 아마 전임자 후임자 이런 관계일 거예요. 아마 패밀리니까 패밀리라고 하고 패밀리 중에서도 어떤 타입이냐 이제 파트너 오브 김수영 파트너 맞죠? 아니 스파우스가 뭐죠? 스파우스 영어가 너무 딸리네. 배우자 오케이 스파우스가 맞죠? 김수영의 처 김연경 여기는 조금 기술을 해줘 볼까요? 김연경과 어떻게 묘사됐는지 김연경과의 관계 여기 그냥 복부 탈게요. 그럼 될 것 같아. 관계가 충분히 설명될 것 같고 2부 이 정도면 됐죠. 김연경 잠깐만 여기 이렇게 복잡하게 쓰는 데가 아닌데 제가 혼동했네요. 몇 년도에 결혼했는지 정도 그 정도만 쓸 것 같아요. 요 정도만 쓸게요. 이것도 많죠. 사실은 더 간단하게 써야 되는데 지금 문장을 만들기 어려우니까 이 정도. 또 다른 아들 그리고 동료 뭐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다 표현하면 더 좋죠. 아까 나무위키에 보니까 가족들 뭐 동료들 이름이 쭉쭉 나오던데 그런 분들도 다 등록해주면 좋죠. 그건 좀 나중에 하면 될 것 같고 여기 related resource 이건 뭐냐면 이 인물과 관련된 어떤 기록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김수영 시인 컬렉션 요거면 됐죠. 만약 다른 게 더 있다 그러면 그것도 연결해 주시면 돼요. add new 눌러서 검색을 하면 되죠. 뭐 다른 컬렉션이 있다고 하면 뭐 이런 것과 연결을 해주면 돼요. 이건 나중에 세이브 다시 보면 김수영 시인의 점거 레코드로 어소리티 레코드로 가서 김수영 시인을 클릭해요. 사진 나오고 설명 정보가 알사르 CPF로 기술된 김수영 시인의 카탈로그가 나오죠. 그러다가 지금 하이퍼 링크된 항목들 한번 보세요. Related Entity 김연경이라는 인물과 연결이 됐는데 가족이고 둘이 실제 구체적인 관계는 김연경은 김수영의 처이다
이런 관계 나고, 김연경을 누르면 김연경 레코드로 가는 거죠. 여기에도 뭐 사진이라든지 기술을 더 해주면 좋고, 또 밑에 아까 주제 분류, 장소 분류, 직업 분류 이런 것들 다 하이퍼링크가 돼 있고, 소스, 그리고 어떤 아까 사진 첨부한 거에 어떤 원본, 열람용 사본, 썸네일 링크죠. 이게 이제 ISR CPF,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점거 레코드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기관이나 단체 같은 것도 비슷하게 한번 등록을 해보시고요. 다음으로 해볼 것은 아카이브 인스티튜션이에요.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뭐가 있나 보면 경상남도 기록원도 있고 대통령 기록관 뭐 등등 되게 많은 아카이브가 있죠. 저는 어떤 걸 등록할 거냐면 윤동주 기념관 등록해 볼까요? 이번엔 플러스 눌러서 아카이브 인스티튜션, 이게 이제 다시 기억을 되살려 보면 ISD야 요거죠. 여기는 어떤 항목들이 있을까요? 여기는 윤동주 기념관. 근데 공식적인 명칭을 잘 쓰는 게 중요해요. 윤동주 기념관 검색을 해보면 연세대학교 윤동주 기념관 나오죠. 공식 명칭이 아마 연세대학교 여기는 연세대학교 윤동주 기념관도 나오고 윤동주 기념관도 나와서 뭐가 공식 명칭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냥 윤동주 기념관으로 하고 여기다 쓰죠. 다른 형식의 연세대학교 윤동주 기념관 요것도 있고, 타입은 뭐냐면 지역 아카이브, 지자체냐 뭐 중앙정부냐 종교기관이냐 대학이냐 뭐 이런 거죠. 여기는 뭐냐면 아카이브인데 유니버시티라고 일단 할게요. 컨택 이어리어, 컨택 부스. 이거 뭐냐면 윤동주 기념관에 대표 담당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넣는 거예요. 프라이머리 컨택은, 컨택 버스는 누구냐면 여기 사이트 맵을 볼까요? 어딜 보면 될까요? 오시는 길? 전화번호 같은 거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메일 인포 위리엄 동주 2123에 211. 담당자 이름을 모르겠어요. 전화번호 아이고 022123에 2121. 팩스, 이메일 이런 거 다 필요하죠. 여기 보면 info.museum.동주 연세.ac.kr 그렇죠. 그리고 요 홈페이지 해주면 좋죠. URL 오케이. 피지컬 로케이션 이런 주소도 사실 아카이브니까 여기 찾아가려면 주소가 필요하죠. 이거 웹 접근성이 안 좋구만. 긁어가지를 못하게 이미지로 만들었어요. 연세로 50 귀찮네. 그래서 50 연세대학교 필승관 03722 우편번호도 넣어야 돼요. 이런 것도 메타데이터예요. 서울이죠. 서울 위도 경도 이런 것까지 뭐 넣어주면 지도에 아예 매핑이 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이죠. 코리아 K 코리아가 없네요. 사우스 코리아로 돼 있나? 사우스 코리아 됐죠? 여기 서울시
마포구? 맞겠지? 마포구? 아, 서대문구. 서대문구. 다른 항목, 컨택 타입. 이거 대표 전화. 메모 같은 거. 됐죠? 그러면 연세대학교 윤동주 기념관에 어떤 컨택 에어리어도 작성이 됐고, 디스크립션 에어리어, 히스토리 연역이라든지 뭐 이런 거 써주는 거죠. 여기 보면 여기서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기관인지, 어느 대륙에 붙어 있는 곳인지 뭐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이거 전 세계를 커버하니까요. 아톰은 어떤 기관의 어떤 사명이라든지 의무,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스트럭처, 조직도, 그리고 기록 관리나 수집 정책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여기 붙여주거나 링크해주거나, 어떤 건물인지, 연세대학교 핀슨관에 있는 건물이죠. 만약에 뭐 대륙 빌딩이면 대륙 빌딩에는 빌딩 이름 써주면 돼요. 아카이벌 앤 어더 홀딩스, 주요 기록 뭐 갖고 있는지, 윤동주 컬렉션, 김수영 컬렉션, 뭐 또 대표적인 게 있다, 이렇게 뭐 대여섯 개, 10개 안쪽으로 이렇게 써주는 거죠. 파인딩 에이즈, 여기는 주로 뭐 어떤 아카이브 소개 자료, 카탈로그, 리서치 가이드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여기 써주는 거예요. 김수영 아카이브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그냥 이런 거 이름을 써주고, 액세스 에어리어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 도대체 뭐가 있냐. 개관 시간 9시겠죠 아마.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죠. 더 이런 식으로 써주죠. 이건 뭘까요? Conditions and Requirements. 어떤 컨디션이고 어떤 리퀘어먼트냐. 제가 옛날에 써놓은 게 아마 있을 것 같은데, ISR 맞죠? 지금 ISD 하는데, ISD야. 여기 있는 걸 보면 Use of Material Facility. 자료 이용과 관련된 어떤 조건. 여기는 윤동주 기념관 이용 정책, 자료 이용 정책 버전 1, 요거에 따른다, 이런 거 써주면 되죠. 액세서빌리티, 장애인 시설 있나. 여기 제가 가봤는데 옛날 오래된 건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없어. 저 고생했는데 엘리베이터 없음. 장애인 접근성이 필요하죠. 장애인도 여기 방문해서 기록을 보고 싶은데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휠체어를 빌려주는지 이런 거 알고 싶잖아요. 여기 한번 사이트 맵 다시 가서 그런 게 관람 안내 이런 거 있잖아요. 공간 이용 안내. 장애인과 관련된 어떤 안내는 별로 없네요. 일단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뭐 이런 것도 쓰는 곳이에요. 장애인 시설, 뭐 장애인과 관련된 어떤 뭐 도스트 할 때 어떤 장비를 빌려준다든가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그런 걸 여기 쓰시면 됩니다. 서비스 에리어. 이거 참조 서비스, 리서치 서비스라고 하죠. 참조 서비스 제공. 이거 미리 학예연구소에게 미리 신청하면 참조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리프로덕션 서비스, 자료를 김수영 시인이 아까 그런 자료들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거 복사도 해주냐. 장당 1,000원 복사 서비스 제공. 흑백 복사 서비스 제공. 퍼블릭 에어리어 뭐 있냐? 커피숍도 있고 뭐 휴게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뭐 공용 공간도 있느냐? 그런 거 1층 휴게실 2층 퍼블릭 에어리니까 전시나 뭐 이런 공간 말고 공용 공간 얘기하는 거죠. 1층 휴게실 이 정도만 쓰고 컨트롤 에어리어 여기도 이 레코드 이 레코드의 번호 뭐 이런 거 쓰는 건데 스테이터스 지금 대충 썼죠. 드래프트 초안이고 미니멀한 수준만 썼고 이 레코드 작성한 날짜 한글로 썼고 뭐 등등 이런 거 하는 거죠. 액세스 포인트 디머틱 에어리어 이거 뭔가요? 이 기관이 주로 다루는 이 기관이 포함된 어떤 주제, 농업과 관련된 아카이브인지 교육과 관련된 건지 문학 뭐 이런 거 없을까요? 문학 리터러처 이런 건 없네. 에듀케이션 이런 걸 넣을까요? 아트 앤 컬처 이걸 넣죠. 지오그래픽 서브리전 이거 모르겠어요. 크리에이트 윤동적인 연관 URL도 자동으로 링크가 됐고 뭐 장애인 접근성 등등 이런 거 다 됐는데 썸네일이 없죠. 이러면 아쉽죠. 아카이브 인스티튜션 갔을 때 윤동적인 연관 이렇게 이미지가 나와야 좋죠. 여기 대표 이미지 갔다가 대표 이미지가 없네. 그러면 만들어야죠. 이 정도 하죠. 요 이미지 가지고 여기다 붙이죠. 클릭해서 에디트 이게 뭐야? 이거 아니죠? 여기다 붙여야 되나? 에디트 테마 백그라운드 컬러도 지정할 수 있고 뭐 배너, 로고만 하죠. 지금 다운로드에 윤동주 기능과 로고만 넣고 세이브 됐나요? 파일 is too large 이거 뭐가 크다고 그래? 569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조정할 수 있지만 지금 빨리 한번 해볼게요. 크기 조절 이거를 400으로 확인 파일 선택 세이브 됐죠. 그러면 아톰 가서 아카이브 인스티튜션 윤동주 기능관 로고가 등록이 됐죠. 공식 로고는 아니지만 테스트로 됐고 여기 ISDI에서는 아이덴티파이어가 필수래요. 넣어주죠 뭐. 윤동주 기능관 아카이브 번호 같은 거 넣으래요. 여기 보면 에디트 누르고 그냥 임의로 아카이브 01 뭐 이렇게 넣어주죠. 세이브 얼러트 없어졌고 근데 여기 보면 윤동주 기능관 정보를 딱 보다가 관련된 컬렉션이 여기 왼쪽에 쭉 나오면 좋은데 그거 아직 연결을 안 했네요. 웹사이트 링크 이런 것도 생겼네요. 이메일 보내는 것도 바로 이렇게 생겼고 그쵸? 됐고 지메일로 바로 보낼 수 있게 됐고 그러면 여기에서 아카이브 디스크립션에서 김승신 컬렉션을 윤동주 기능관과 연결해 볼게요. 사실 이거는 어디서 하냐면 컨텍스트 에어리 리파지토리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소장기관 윤동주 기능관 여기까지 치면 드롭다운으로 나와야죠. 자동 완성 클릭해주고
세이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김승신의 컬렉션 지금 잘 보세요. 다시 해볼게요. 아카이브 디스크립션으로 가서 김승신 컬렉션을 누르면 여기 자료들이 이렇게 나오죠. 아까 하이어라키 만든 거 기억나시죠? 이거 플러스 버튼이 있는 곳이 하위가 있다는 거고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이거의 리파지토리 소장기관 윤동주 기념관이다. 하이퍼링크 돼 있죠? 클릭하면 윤동주 기념관으로 정보가 보이죠. 여기 뭐 연세대학교 필승관에 있고 이 장소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아카이브 정보, 그리고 이 아카이브가 소장하고 있는 아카이브 홀딩스, 그러니까 대표 소장 기록들 최상위만 보여주는데 주로 김승신 컬렉션 하나 보이죠. 윤동주 컬렉션도 여기에 연결했으면 여기 김수영, 윤동주 이렇게 쭉쭉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김승신 컬렉션으로 가서 보면 또 김수영이 나오고 여기 클릭하면 인물 정보로 가죠. 기록 정보로 가고 아카이브 소장기관 정보로 갔다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아톰은 기록의 맥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 있죠. 아까 그림 보면 기록을 이해할 때 기록의 생산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 기록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이 어디인가, 이 기록은 어떤 기능으로 탄생했는가, 뭐 이런 항목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국제 표준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기록물 기술 국제 표준 네 가지. 요것들이 이제 아톰에 싹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아톰은 이 표준대로만 기록 메타데이터를 작성하면 요 안에서 하이퍼링크 되고 인물 정보로 갔다가 기록 정보로 갔다가 소장기관 정보로 갔다가 이 안에서 마우스만 클릭하면서 기록의 맥락을 탐색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록까지 발견을 하게 되고, 그런 경우는 뭐냐면 내가 이게 문학이라는 주제구나, 문학 주제 분류를 클릭하면 문학과 관련된 다른 기록들이 쭉 나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하나밖에 없지만 보다 보니까 뭐 다른 주제도 이제 같이 보이죠. 문학 하위에 뭐 시, 소설도 있다면 그런 하위 주제도 설정할 수 있고, 다른 완전히 동떨어진 주제의 기록들도 이렇게 보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환경 관련된 기록, 바다에서 쓰레기 줍는 플로깅이라고 하죠. 이런 기록도 갑자기 생뚱맞게 보기도 하고, 이게 이제 아톰의 장점이죠. 기록물을 계층별로 이렇게 기술할 수도 있고. 하여간 말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아톰에서 ISR, CPF, ISDR 인물단체 정보, 기록물 소장기관 정보 이렇게 두 가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회가 된다면 ISTF도 한번 해보겠습니다.